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신종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건양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 사실 빨리 종식이 되어져야 되지만 아직 우리 앞에는 요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아마 우리 학생들과 대면의 특강의 자리에서 PBL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소통의 수업, 경청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이 확산 방지 차원의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저를 좀 더 소개해 보면 저는 이 도봉산, 서울 도봉산 국립공원 밑에 이 신한대학이라고 하는 이 종합대학의 치기공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치기공학과 어떤 학과죠? 아마 우리 건양대학교 재학생 중에 이 보건, 의료 쪽에 많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구강보건, 특히 이제 이 치기공학과는 구강의 이 보철물을 제작하는 이러한 이 학문의 학과입니다.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노인들의 구강 열악할 수밖에 없죠. 열악한 구강의 환경을 완전 틀리라고 하는 이 치과 보철물로 회복하여 그 열악한 노인들의 이 구강 기능과 그리고 심미와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이러한 보철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신종우 교수입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했지만 3학년, 4학년은 나름 코로나 이전에 대학을 입학한 부분으로 대면의 학습에서 익숙하지만 지금 21년도 신입생과 20년도에 현재 2학년 재학생은 다소 대학의 이 흐름성에 아직 큰 이제 부합하는 부분에 다소 부족할 듯 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앞에는 이 백신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종식의 이 청신호를 기대하고요. 나름 이 해소되어질 때까지라도 이제 자기 주도 학습, 타율의 교수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 즉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이 제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이제 청년들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두 개의 영상에서 함께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먼저 PBL이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 즉 PB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PBL을 정의한 교수님의 좀 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PBL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학습 방법이 PBL이라고 이 교수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의 이 본질적인 학습의 목표가 뭘까요?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에 초점이 아닌 이 교과서나 기본적인 맥락을 가지고 세상의 불편한 부분의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대학의 핵심 학습의 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불편한 많은 부분을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불편함이 곧 창의 융합의 기회 제공에 좋은 하나의 신호탄 아닐까요? 대학에서 학습의 목표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자기주도 학습에서의 PBL, 언제라도 내가 학습한 내용을 기본으로 문제 해결의 이 접근 방식이 학습의 목표,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핵심 인재의 역량이다라고 PBL을 정의하면서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키워드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문명을 바꾸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AI는 인간지능을 넘어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대변화와 인간지능을 이제 넘어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참 초가속화의 변화 세상,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즉, 지금까지 그냥 대학에 입학해서 학습한 나의 학습의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초가속화, 이 문명의 혁명,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이 학습법은 과연 주도적일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성에 맞는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자기주도적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지금까지 이제 너무 이제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학습해 왔던 나의 학습법을 모니터링을 통해 파괴적 혁신으로 변화되는 교육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의 이 문명의 혁명, 그리고 까딱까딱만 하면 모든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정보 강장의 인공지능과 함께 이제 공존, 경쟁해야 되는 세상에 우리의 학습의 변화 자세라고 봅니다. 4차 산업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창의융합 교육이라고 하죠. 이 밑에 비빔밥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 태극기의 상징, 비빔밥은 대한민국의 음식, 한류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우리 국기의 이 상징,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맛있는 비빔밥과 이제 태극기의 상징성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범위, 이제 시대 흐름성은 창의 융합의 비빔밥이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문명의 대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융합 아닐까요? 우리 건양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현재 학습하고 있는 전공의 이 하나 가지고 건양대학 졸업해서 이 융합의 세상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다소 대응의 범위는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대응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시대의 흐름성에 맞는 이 창의융합의 교육을 건양대학의 재학 중에 이제 핵심 역량으로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창의성의 기본 메커니즘은 콤비네이션, 즉 결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융합이죠.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창의성의 날개를 달아주는 시스템이 이 콤비네이션, 즉 결합의 융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은 서로 다른 A와 B를 융합해 새로운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것.
다시 말씀드려보면 건양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 핵심 옆에 시대의 흐름성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융합의 과목을 함께 할 때 메인의 전공이 더욱더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여러분의 학습의 파괴적 혁신이 융합의 공부 아닐까요? 이러한 맥락의 교육의 목표, 즉 학습의 목표가 되겠죠. 목표와 내용, 방법의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초가속화로 빨리 바뀔 것이고요.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여기에 절실한 핵심 역량은 창의력과 주도력과 적응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 엘빈 토플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고적인 이 이야기,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우리 건양대학교 재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사용할 쓸모 있는 이 지식에 대해 학습하고 있나요? 아니면 쓸모없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고 있나요? 우측에 슬라이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제 초등에서 중등의 학습의 이 교실의 모습입니다. 수능을 위해서 온리 이제 암기식의 주입식의 교육, 선생님 혼자 앞에서 강의하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책상에 엎드려 있는 이 교실의 풍경도 이제 대변화의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건양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현재 내가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의 이 모든 범위가 시대의 흐름성에 요구되어지는 부분에 있는지 이제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모니터링에서 다소 이제 그러한 시대 흐름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탈바꿈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맥락으로 제가 전국에 약 390개 대학을 순회 특강을 하면서 교수님들에게 이 교육의 뉴노멀, 리프팅으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영상 하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공학과 교수 신동훈입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의 변화 혁신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교수자들의 핵심 역량 3R 지수가 되겠습니다. 3R 지수가 무엇일까요? 시대의 흐름성에 교수자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소환. 두 번째, 디지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비환. 유튜브의 유한.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3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3R 지수가 높다면 이번 기회에 높이면 되겠고요. 혹시 낮다면 이번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으로 높여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상하는 교육의 표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러노멀이 아닌 뉴노멀. 리부트는 시리즈의 연속성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연 교육의 리부팅은 어떤 분야를 뜻할까요?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토론의 수업을 무한한 창의성을 집단지성으로 끌어내는 것이 뉴노멀의 교육 리부팅 아닐까요? 뉴노멀의 교육 리부팅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평가 방식, 두 번째는 교육의 수업 진행 방식, 세 번째는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의 리부팅의 요소가 뉴노멀에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방식의 변화에서 과거 주입식의 암기형, 아날로그 평가 방식, 지필고사에서 뉴노멀의 교육 리부팅은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텍 방식, 디지털 평가 방식과 말하는 스피킹 학습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진행 방식은 집단지성의 상호작용 수업에서의 절대적인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실의 환경, 손가락 까딱까딱만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의 세상, 스마트 교수법으로 Z세대, 즉 디지털 원주민에 맞춰 교수자의 사용법에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이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참여한 교실에서 교수자의 퍼붓는 주입식의 교육, 마지막에 질문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브레인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불통의 수업이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차시별 학습의 콘텐츠를 미리 보내 학습자들이 사전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뉴노멀의 교육의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이라고 봅니다. 과연 교육적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플립 러닝 수업, 무엇을 거꾸로 뒤집어야 할까요? 일방적으로 교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지식의 콘텐츠, 사실 전달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플립 러닝은 거꾸로 수업의 혼합 교실입니다. 이제 이 디지털 정보의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의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에서 학습자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비계 역할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계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인부들이 건축 재료를 운반하며 오르내릴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장대와 두꺼운 판자로 된 발판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건물을 지을 때 비계가 없다면 멋진 건물을 완성할 수 없듯이 교육도 학습 목표 도달에 교수자의 비계가 학습 성과 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로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뉴노멀의 이 여러 항목을 가지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지기공학과 교수 신종우였습니다. 네, 이러한 이 교육의 뉴노멀을 전국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건양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교수님들과의 관계성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가요? 우리 건양대학교 교수님들의 훌륭한 이 부분을 비계 역할로 연기하고 있나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열심히 학습하는 부분에서의 교수자와의 이 연계성, 교수자의 역할은 비계자입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이 역할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비계자 역할로 이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건양대학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폭넓게 교류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이 연결의 세상의 소통으로 더욱 확장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맥락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 교육의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위기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좀 틀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만은 제가 대략 설명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트로트가 열풍이지만 약 몇 년 전에는 K-팝이 열풍이었던 거 우리 재학생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K-팝 마지막 종방 이제 시간에 이 대표 맡고 있는 진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영 씨의 이야기가 이 교수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박진영 씨가 마무리에 총평을 했던 이야기, 이 K-팝 6년 동안 진행하면서 이제 우승자들은 이제 정규 학습을 받는 학생이 한 명도 없고 이제 자신의 독창성, 창의성을 스스로 개발하는 학생들이 K-팝 6년 동안의 우승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무리 이 종방 시간에 교수자로서 들으면서 굉장한 허탈감과 어떠한 방법이 잘못되었길래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K-팝 6년 동안의 우승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그와 반대로 정규 학습이 아닌 자기 주도적 창의성의 학습을 한 친구들이 K-팝의 우승자였다라는 이야기,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한 4차 산업의 시대의 흐름성에 창의적인 수업으로 학습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존 관념적인 지금의 이 해왔던 이 간습의 학습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나요?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면서 이번 이 위기가 나의 학습법의 변화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첨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전 골든벨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도전 골든벨은 이 공영방송 채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이 공영 채널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이 고등학생들의 이 지식의 채널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암기형의 주입식 교육을 이제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른 이러한 도전 골든벨의 퀴즈는 시대의 흐름성에 다소 부합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입식 암기형의 퀴즈보다는 창의융합형의 인재를 위한 어떠한 시대 흐름성의 변화의 키워드를 주고 집단지성의 토론으로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답안을 집단지성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퀴즈로 변화되어졌으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이제 교과서를 외우고 교수자가 요구하는 답안만을 공부하는 이런 주입식 암기형 인재가 아닌 창의융합형의 인재라고 하는 것. 암기력이 뛰어난 인재는 다가올 미래의 기계와의 대결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기억장치는 기계가 인간보다 더 압도적이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만으로 정보의 습득의 세상, 인터넷 정보 바다에서 이제 정보를 찾는 이 항의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도전 골든벨에서 엿보듯이 현재 우리 학생들의 학습법 혹시 이 암기식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이번에 대변형, 즉 변화를 파괴적으로 이제 자기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의 학습법 한번 볼까요? 서울대학교의 A+ 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개인의 영광도 되고 국가의 이 우수한 이제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A+. 자, 사실 이 몇 년 전에 이제 이 방송에 나온 부분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즉,
교수자의 이 강의의 모든 부분을 녹음, 메모하면서 그대로 암기하고 있는 이 방법이 서울대학교의 A 플러스 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이 부분도 파괴적 혁신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 혹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학습한 부분을 이 서울대학교 학생의 A 플러스 되는 조건으로 애우고 쓰고 있나요? 애우고 쓰고 있는 이러한 시험의 방식도 나름 괜찮지만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지금의 이 방식은 이제 이 애우고 쓰고 하는 것보다 말하는 학습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채널을 당당하게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발표의 이 양식으로도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거. 엘렌 랭어 하버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정답이 정해지면 사람들은 그 이상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혹시 교수자의 이 이야기와 교과서에 너무 학습이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러한 기반을 토대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수업에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참여하는 수업. 제가 우리 신한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강의 들으러 왔다, 수업 들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범위에 제가 수정을 요구합니다. 강의와 수업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수업에 참여하러 왔다. 자, 참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동적 참여가 아닌 능동적 참여만이 대학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학습의 제일 큰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건양대 재학생 여러분, 강의 듣고 있나요? 수업 참여하고 있나요? 수업 참여의 이제 변화로 능동적, 적극적 참여만이 나의 학습의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다라고 곁들여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명문대학 순위 탑 10 보면 당연히 첫 번째가 하버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탑 10의 이 서열이 파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 아닐까요? 우리 건양대학교 재학생 훌륭하신 교수님들과의 이 관계성에서 자신의 학습법을 시대의 흐름성으로 변화한다라고 한다면 명문대학의 이 아쉬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한 말씀 곁들여 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의 현대 경영의 이 조금 대표로 있는 이분의 영상을 잠시 소개해 보면 대학에서 주입식으로 교육하면 머리가 굳는다. 따라서 기업체에서 대학의 학점 4.0 이상의 이 우수한 인재는 기업체에서 그리 시대의 흐름성에서 필요하지 않는다. 약 3.5 이상의 이제 학점에서 전공의 다채널로 공부한 학생들이 시대의 흐름성에서 요구되어지는 핵심의 인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대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키워드는 주입식으로 교육하면 바꿔볼까요? 주입식으로 공부하면 머리가 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재학생 여러분, 주입식의 공부 방법에서 창의융합의 생각으로 탈전환해야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가는 현장에서의 요구들은 이제 이러한 주입식의 교육의 달인들을 뽑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를 던져주면 그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하고 아니면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서 그 문제를 더 좋은 방안으로 이제 도출해내는 이러한 인재를 요구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입식의 교육 탈바꿈으로 전환해 보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졸업 후에 우리 대학의 청년들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노량진 하면 공시촌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공시촌은 뭘까요?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찾겠다라고 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여기 노량진 공시촌에 사실 수십만 명이 여기에 엎드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소 인강으로 전환되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노량진에 수십만 명이 안정적인 공무원 되겠다고 여기에 엎드려 공부하고 있는 모습, 우리 건양대학교 재학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공을 학습하고 난 후로도 전공의 핵심의 멤버로 서 있지 못하고 또 다른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몸부림의 이 현 상황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일까요?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재학 중에 핵심 전공 옆에 시대의 흐름성에 요구되어지는 다채널의 창의융합형의 학문을 하고 졸업한다고 한다면 이 대열에서 다소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잠시 초대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이제 대표적으로 시대 키워드의 하두를 던지고 계시는 우리 이어령 교수님, 우리 학생들 매스컴에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자, 인공지능을 수업에 활용하자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의 영상 이제 들으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핵심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그래서 제갈 물리고 마루에 올라타서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죠.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건 꼭 말이 인간보다도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어느 대학생이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 이 말하고의 경주 과연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겨낼 수 없다. 말의 등에 올라타서 말을 이제 활용하는, 즉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인공지능과 공존의 세상인데요. 공존의 세상에서 인공지능의 이 전반적인 부분을 모르고 그 세상에 함께 산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즉, 인공지능의 기본은 빅데이터입니다. 요 근래에 데이터가 모든 이제 산업에서의 원동력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혹시 이 데이터, 빅데이터의 이 또 다른 공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는 앞으로 우리 재학생들이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미래 세상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인공지능이 발전함으로 인해 기존의 업무는 대체되거나 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받고요. 학교는 시대의 발걸음에 맞추어 학과 전공 방향과 인재 양성 목표를 조정해야만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대학에 학습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대의 흐름성에서 좀 더
요구되어지는 부분을 임팩트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 오지 않으셨나요? 그러한 부분에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될 미래 세상의 준비 차원,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 근래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 공존의 범위에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대응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라고 존 두이의 이제 이 말씀입니다. 존 두이 교수님은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자, 이 존 두이 교수님의 말씀을 조금 몇 단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학습한 그대로 오늘도 학습하는 건 나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 라고 이제 교수자 관점에서 학습자 관점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제까지 학습한 그대로 오늘도 동일하게 학습하는 건 나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 라고 수정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문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건양대 재학생 여러분, 나의 학습의 모든 이 방법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는 거. 이번 영상에서의 특강은 PBL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이제 키워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나의 이 문제 해결의 이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 부분에 이제 시대의 흐름성에 또는 현재 교육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의 흐름성에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이 있는데요. 혁신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이라고 하는 안에서 밖을 뜻하는 인과 새롭다는 뜻의 노바가 결합된 것, 즉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롭다는 의미의 이 혁신의 이노베이션. 우리 학생들 어떻게 이노베이션으로 시대 흐름성에 따라가고 있나요? 특히 이노베이션은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에서 약간의 변형하는 이러한 유에서 크리에이티브 영역이 창의 융합형의 시대 흐름성의 4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제품을 10도 기울였더니 명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크리에이션에서 크리에이티브의 이 사고의 전환이 시대의 흐름성의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의 연구실 벽에 걸려 있는 특허증인데요. 우리 건양대 재학생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서 졸업장 성적 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외로 창의융합형의 공부로 여러 개의 이러한 특허증 하나 가지고 졸업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흐름성의 학습에서 PBL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중심, 불편함을 개선점으로 보는 기회가 이제 세상에 이 특허로 불편함을 새로운 발명 특허로 이제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번 PBL의 학습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고요. 건양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다양한 이러한 이 특허의 출원으로, 특허의 취득으로 이제 안정적인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탈바꿈으로 이제 창업가의 변신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의 직업세계 변화를 잠시 살펴보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세상에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중 65%가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직업에 이제 예측되어지는 이 범위,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범위는 존재될 직업에 대한 학습의 키워드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학생들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전공의 범위도 더 다변화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내가 전공하고 있는 현재의 이 핵심 부분 외로 내 전공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보고 그 부분까지 이제 학습에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세상의 흐름성이 온다 하더라도 당당함으로 맞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뷰카시대 많이 들어봤나요? 아마 근래 많은 매스컴에서 뷰카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뷰카시대를 간단히 정리하면 불확실한 미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영문의 앞글자만 모아서 뷰카시대라고 합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더욱더 가속화를 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초가속화의 변화에 이제 우리가 와 있습니다. 특히 이드 코로나의 뷰카시대, 기존의 경영 전략으로는 치열해진 국가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기업 혁신과 구조 조정이 요구되어지고 돌발적이고 불확실성이 동시에 높아진 이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런 불안 요소에 발빠르게 대응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 학생의 관점에서 좀 본다면 많은 부분이 생각이 될 겁니다. 앞으로 졸업 후에 사회에 이제 당당한 일꾼으로 서야 되는 미래의 세상은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성에서 불확실성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확실성에 있다면 현재 공부한 부분에서 이제 크게 흔들림이 없겠지만 이 불확실한 미래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범위에 따라서 다소 흔들림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이제 간섭적으로 공부해 오고 있는 나의 학습법을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이러한 뷰카의 불확실한 미래에서의 당당함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건양대학에 재학 중에 학습의 모든 범위를 이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의 문명의 혁명에서의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 범위는 끝났다. 즉 하나의 전공만을 공부하는 한우물의 이 깊이의 공부보다는 이제 넓이의 공부, 즉 이 확장성의 공부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폴리메스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이 폴리메스는 무슨 의미일까요? 박식가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 즉 좀 더 유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더 될까요? 이러한 폴리메스의 인재가 이제 N 잡느라고 하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하나의 전공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물의 깊이에서 여러 직업을 가지는 이 넓이의 확장성의 학습으로 건양대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아마 졸업 후에 교수님 제가 N잡러입니다 라는 당당한 키워드로 이제 안정적인 공무원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탈바꿈해서 이제 준비한 이 대응한 부분만큼 이 미래 불확실한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요? 자, 좌측에 이제 물을 먹고 있는 이 말들 한번 보십시오.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문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수님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범위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 될까요?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키워드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동기유발로 이제 능동적으로 이 PBL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학습을 할 때 이제 학습의 성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건양대학교 학생들과 이 PBL이라고 하는 주제에서의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큰 키워드입니다. 공부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타율의 시험 때문에 이 취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동기유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동기유발에 이제 단순한 동기유발이 아닌 내가 건양대학교 입학해서 학습한 이유는 세상에 있는 문제 해결 부분을 나의 지식으로 좀 풀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동기유발이 학습의 목표의 이 최고점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기유발에서의 동기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즉, 동기는 이제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유기체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요. 사람은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때 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동기유발은 교수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이다라고 제가 교수자 관점으로 문장을 써봤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볼까요? 나의 학습에서의 동기유발은 나의 주도적 관심과 지속적인 변화 흐름성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문장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타율에 의한 이 학습이 아닌 이제 시대의 흐름성에서의 PBL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기반을 가지고 이제 동기유발과 함께 이러한 동기유발과 함께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결과는 좋은 결과로 이제 여러분 앞에 당당함으로 다가올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믿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PBL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의 이제 필요성에 대한 큰 교육의 현 주소를 진단해 보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 학습법까지 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학습법은 뭘까요? 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제 학습에 멈춤 없이 주도적으로 학습의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하이브리드 교수법이 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러닝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수업은 혼합형 학습과 같은 브랜디드 러닝의 같은 맥락이지만 이러한 시대 흐름성에 요 근래 우리 세상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혼용되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 코로나19 사태의 교육에 멈춤 없이 어떠한 상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교육에 이 정지 없이 교육은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 여기에 키워드 또한 PBL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건양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플립드 러닝
많이 들어보셨고 플립드 러닝으로 학습하고 있죠. 특히 자기 주도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이 플립드 러닝 교수님들이 학교 LMS나 기타 많은 부분에 이제 근래 이 수업 자료 등을 보내주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수업 자료를 기반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학습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제 학습에 관련되어진 이 부분을 미리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출첵 정도에서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학습의 연결성 부분은 사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비대면의 이 모든 이 영상의 이 콘텐츠가 우리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이 플립드 러닝 언제라도 이제 프리 이 러닝과 그리고 본 수업 그리고 이제 프리 앞으로 끝나는 이 수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거꾸로 수업에 학습으로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이 하이브리드 세상의 학습의 목표는 더욱더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양대학교 학생 여러분, PBL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사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PBL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PBL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현 교육의 진단 그리고 시대의 흐름성에 자신의 학습법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보는 이러한 방안으로 이제 파트 1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실제적인 PBL의 구체적인 정의와 그리고 PBL이라고 하는 이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건양대학교에서 어떻게 PBL의 학습 성과를 높일 것인지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세부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